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즈입니다. 오늘 고스톱 세 번째 작품은요. 넷플릭스에서 상반기에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하고, 한국에서 흔치 않은 초능력물이자 히어로물인 원더풀스입니다. 원더풀스는 5월 15일에 공개가 된 작품이고, 8부작이라고 하고요. 연출은 자이언트, 낭만 닥터 김사부,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연출한 유인식 감독님이 연출을 했고, 극본은 또 극한 직업을 각색한 작가 중에 한 명인 허다중 작가가 썼다고 합니다. 출연 배우들만 봐도 넷플릭스에서 기대를 할 만하다고 느껴지는 게, 드라마 씬에서 많은 존재감을 보여줬던 박은빈 배우도 그렇고, 비주얼적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차은우, 감초 조연으로서 요즘 인기를 톡톡히 하고 있는 최대훈 배우나 임성재 배우도 극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외에 김혜숙 배우라든지 손현주 배우 등이 지원 사격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배우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흔치 않은 초능력물이다, 히어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거랑 비슷한 소재? 설정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영화 하이파이브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사람 혹은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초능력을 얻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이파이브를 개인적으로 꽤 재밌게 봤는데, 그것과 유사한 설정과 소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아마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줄거리부터 짧게 소개해 드리자면 2000년이 되기 전에 종말론이 퍼지던 199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주인공인 큰손 식당 손녀딸 체니는 어릴 때부터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차도가 안 좋아져서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듣게 돼요. 체니가 이제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 너무 억울하다면서 킬리만자로 여행을 꿈꿉니다. 근데 할머니가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거든요. 손녀딸이 워낙 어릴 때부터 많이 아프기도 해서 집안에만 있으라 하고, 뭐 죽는다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래서 돈이 없어요, 체니가. 그래도 여행은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큰손 식당 알바인 로빈과 근처에 살고 있는 진상 민원인 아저씨인 경운을 꼬셔서 할머니를 협박할 납치 자작극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로빈과 경운이가 돈 5천만 원 준비 안 하면 첸이 죽인다, 할머니한테 보낼 영상도 찍고 하는데, 이렇게 영상 보다가 갑자기 체니의 심장이 악화되더니 이제 묶여있으니까 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네, 끝이 아니라요, 진짜 죽어요. 그래가지고 경훈이랑 로빈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도 없을 뒷산 쓰레기 더미에다가 이제 체니를 버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시청 직원인 운정을 만나게 되거든요. 운정이가 뭐 하세요? 이러다가 우당탕탕탕탕 해가지고 체니의 시체가 딱 나와서 둘을 신고를 합니다, 운정이. 그래서 막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갑자기 체니가 살아난 거예요. 어디 사라져 있다가 체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러고 하는데, 그 죽었던 체니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떡하니 서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운정이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 사실 이 시청 직원 운정은 초능력자였어요. 어떻게 초능력자가 됐냐? 어릴 적 어떤 시설에 갇혀서 생체 실험을 당하고 초능력자가 됐는데, 그때 소생 능력을 가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설에 화재가 나서 뭐 많이 죽고 이제 운정은 도망쳐서 나왔는데, 체니를 보자마자 그 소생 능력을 가졌던 친구가 떠오르면서, 그 친구인가? 진짜 저 체니라는 사람이 소생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추적을 하게 돼. 근데 이제 또 그 운정, 코드네임 3972 출근적하는 시설의 초능력자들이 나오면서 2화가 끝이 납니다. 뭐 얼핏 보면 그냥 초능력물이라고
보이는 이 원더풀스가 제목이 원더, 그 바보들을 또 뜻하는 폴스의 합성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능력을 얻는 캐릭터들이 다 모자란 사람처럼 나옵니다. 우리네 사람들처럼 뭔가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뭐 돈이 모자라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다 모지리들입니다. 바보예요, 바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주인공인 은채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 4차원 또라이 같은 기질이 있고, 그 아까 협박하려고 한 그 납치극을 도와준 로빈과 경운이 있잖아요. 그 둘은 거의 바보 꽁트를 찍는 모지리들처럼 나옵니다. 다들 소화하기 어려운 배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배역들을 배우들 스스로 개인기로 이제 막 차력 쇼를 해요. 차은우를 제외하고. 근데 이거 차은우를 제외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차은우가 연기를 못하고라는 개념을 떠나서 아직까지는 감독 자체가 많은 역할을 안 맡겨요. 그냥 멋있고 말을 많이 안 하고 조용하고 속에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배우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차은우 씨의 개인적인 이슈 때문에 분량을 줄였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안정적으로 보일 만한 연기만 시킨 느낌? 현명한 선택이라고 뭐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캐릭터들의 이름이 좀 특이해요. 이제 주인공 이름이 은첸이고 차은우 배우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이운정, 알바생은 로빈, 진상 민원인 아저씨는 뭐 경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라기보다 별명처럼 배역을 불러주는데 뭐 개차반, 개진상, 왕호구 이런 식으로 이름보다 별명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캐릭터를 딱 볼 때, 아, 이 캐릭터는 이런 성격, 이렇게 좀 귀에 쏙쏙 박히는 느낌? 메인 캐릭터들 이외의 배우들 중에 얘기를 해보자면, 2화 마지막에 손현주 배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앞으로의 그게 긴장감도 부여할 것 같고, 메인 빌런으로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때 등장하는 존재감이라든지 이미 연기는 워낙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이 뭔가 궁금해지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고, 할머니로 나오는 김전복도 손현주가 연기하는 하원도가 운영하는 단체와 약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2화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서사와 전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과거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할머니가 단순히 식당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화번호를 딱 보더니 전화하는 이 폼을 보니까 왕년에 뭔가 좀 잘 나가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후에 이 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이렇게 약간은 모자란 인물들이 초능력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하이파이브도 떠오르긴 했지만, 이 어린아이들을 초능력자로 만들려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 단체 때문에 마녀가 떠오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마녀라는 영화도 김담이라는 한 존재를 잡기 위해 많은 단체 요원들이 파견되는 것처럼 원더풀스에서도 차은우를 쫓는 이 단체의 캐릭터들, 이런 장면도 이후에 나올 것 같고, 또 능력물이기 때문에 CG를 사용할 일이 꽤 많잖아요. 극 중에서 염력을 쓰는 장면도 막 나오고 환수를 걸어가지고 환영을 보이게 하는 능력도 나오는데,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CG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넷플릭스의 힘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점들을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 이 시리즈는 제가 좀 쓴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리즈가 8부작이잖아요. 8부작이면 그래도 볼륨이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전개가 너무 느리고요. 속도감도 너무 느려요. 지금 2화가 끝났으면 그게 4분의 1 정도 왔는데
사건도 거의 안 나오고요. 능력자가 어떤 방식으로 능력자가 됐는지와 이 운정이라는 사람의 배경 정도만 설명이 돼 있지 좀처럼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전개가 느린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 말장난하고 있어요. 캐릭터들 능력이 신선하지도 않고요. 등장하는 능력이 이미 많은 초능력물에서 봐왔을 염력, 뭐 순간이동, 괴력 전혀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캐릭터가 깊이 있는 캐릭터도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코미디물이거든요. 코믹과 유머가 주 무기인 시리즈예요. 그 유머가 너무 과하고 올드하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유머를 형성하는 방식이 과한 슬랩스틱이고 말장난에다가 캐릭터들이 다 바보같이 하는 게 다예요. 아까 뭐 제목 얘기할 때 원더와 풀스의 합성어다라고 하면서 뭐 모자란 사람들이 나온다 얘기를 드렸는데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양세찬님 모지리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 저게 웃는 거야, 우는 거야. 체니 시체 유기할 때도 저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네킹 이러고 이 시리즈 안에서 뭐 초능력자들을 만드는 프로그램 이름? 뭐 그런 게 분더키더인가 봐요. 운정이가 체니한테 분더키더 알아요? 그러니까 분당 큰 닭이 뭐야? 난 닭 안 좋아해. 뭐예요? 이 뭐 SNL 꽁트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한테 과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배우들이 실제로 연기를 잘하거든요. 본인 개인기로 뚫어내고 차력 쇼를 하는데 결국에 씬 자체가 너무 튀니까 연기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L 꽁트 하는 것 같고 분위기도 뭔가 아예 웃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초능력물이 흥미롭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한 회가 한 1시간 정도 되니까 짧은 편은 아니긴 한데 전 그것보다 더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코미디물 자체가 좀 개인 취향도 많이 타고 호불호도 심한 거는 인정하는데요. 저랑은 이 시리즈의 유머랑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더풀스 고스톱을 정해야 되는데 이미 다 말한 것 같네요. 저의 선택은 스톱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랑 이 시리즈랑 안 맞아서 제가 이렇게 과하게 비판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도 블랙 코미디였잖아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평이 안 좋았던 이유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이게 코미디인데 자기한테 별로 안 웃긴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맥락으로 저도 이 원더풀스의 코미디가 그렇게 웃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과 비슷한 소재와 설정을 하고 있는 영화 하이파이브를 같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원더풀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가 추천하는 하이파이브 봤는데 장난하냐? 하이파이브가 뭐가 재밌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코미디라는 건 진짜 사람마다 너무 취향을 탄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넷플릭스 시리즈인 원더풀스를 오늘 리뷰를 해봤는데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신 분들한테는 제 표현이 좀 공격적이었을 수도 있겠다.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영화가 좋고 나쁘고는 관객 마음속에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5점짜리라는 작품도 나한테는 1점일 수도 있는 거고 모두한테 1점인 작품도 나한테는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게 뭐 영화나 시리즈, 뭐 예술 쪽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더풀스 고스톱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지금 한동안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드라마나 시리즈 작품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추천을 해주신다면 제가 한번 보고 고스톱을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컨텐츠는 제가 보는 작품들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여러분이 추천해주시면 거기에도 편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작품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